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가카. 나는 수리아에서의 3월 8일 혁명 52돌세 점하여 당신과 진선적인 수리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수리아에서의 3월 8일 혁명은 나라의 정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리아 인민의 노력에서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 인민이 당신의 올바른 영도 밑에 내외 적대 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영토 완전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 104, 2015년 3월 4일 평양.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한 전국 행정책임 일꾼들이 우리 조국이 오목한 시련을 겪고 있던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눈보라를 헤치시며 걸으신 역사의 길을 따라 행군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 걷느라니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위대한 장께서 몸소 걸으신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숭엄한 뜻을 더욱 가슴에 폐부로 새기게 됩니다. 저는 이번 답사 행군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경의하는 원수님의 위협을 최첨단 과학기술 성과로 훌륭히 책임적으로 받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더욱 굳게 결의 다지게 됩니다. 우리 혁명사적 일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순간 의도를 받들고 혁명 전적지 보존 관리와 창관 개항 사업을 더 잘 나갔다는 걸 결의합니다. 삼지연 못가에 도착한 답사행군 대원들은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한 전국 행정책임 일꾼들의 교리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전국의 행정책임 일꾼들에게 있어서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위대성과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더 깊이 체득하고 당의 유일적 용도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준비하는 혁명적 교양과 단련의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백두산에서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일편단심 충정다하며 위대한 당의 백전백승의 용도를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한 신념의 행군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모임에 앞서 답사행군 참가자들은 삼지연 대기념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살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살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연풍지구에 많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우리 평안남도에서는 연풍과학자 휴양소가 자리 잡은 여기 연풍지구에 이미 지난해 가을철에 나무 구덩이 파기와 부식토 준비를 잘 갖춰 놓았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식소를 맞으며 덕천시와 운산군을 비롯한 여러 시군들에서 자기들이 정성껏 키운 키 큰 나무모를 옮겨다 애국의 마음을 안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여 정도의 넓은 면적에 창성이깔나무, 평양당푸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7년만 그루나 심는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라선시 선봉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이 나무모 비배 관리를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태양열 온실을 이용해서 수십만 그루의 나무모를 키워낼 목표를 내세우고 온실에 심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소에서는 정보당 마운틴의 질 좋은 거름을 양묘장에 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서 현지 촬영단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식수조를 맞으며 진행된 나무 심기에서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춰온 평강군 사단이 많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삼지사방 맨 돌밭입니다. 이 돌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단 주입에서는 이번 식수를 계기로 해서 이 주변을 완전히 수림하자 이 목표를 세우고 100% 떨쳐나서서 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짬을 파고 부식토를 날라다 엮고 영양액도 주고 나무를 질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사단 아닌 모든 여단들에서 지금 나무 심기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아카시아 나무, 전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나무 심기를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이 끝나는 날까지 근기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봉천군 남새 온실에서 남새 비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 온실에서는 남새들의 생육에 알맞는 조건을 지어주기 위해 온실 안에 온습도 보장에 힘을 놓으면서 비료 시비를 과학적으로 해서 겨울철 조건에서도 배추, 부루, 쑥갓을 비롯한 온실 남새들을 푸르 싱싱하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영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품종 배치도 잘해서 남새의 가지수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문촌 식료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생산 공정의 기술 개건과 현대화를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 공정에 컴퓨터에 의한 감시 조정 체계를 실현하고 무료, 사탕, 과자, 콩우유 생산 공정들을 현대화해서 식료품의 질을 훨씬 높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15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과 창의 고안을 생산해 받아들여서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장에서는 전국 과학기술 축전에 참가해서 4차례에 걸쳐 1등을 쟁취했으며 얼마 전에는 3중 모범 기술혁신단의 칭호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30차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기술 축전이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건축, 도시경영, 국토환경보호 등 8개 분과로 나누어서 진행된 이번 축전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 속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 자료 180여 건이 출품됐습니다. 축전에서는 빗띠 조명 방식에 의한 5월 1일 경기장 조명 설계, 카리물 유리 배장제를 비롯한 많은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축전은 건축 부문에서 이룩된 여러 가지 성과들과 경험들을 교환해서 나라의 건축과학기술 발전을 추동하는 데 이바지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3.8 국제부녀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범양기 합작회사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여성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화장품 생산과 봉사 조직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날을 따라서 더욱 높아가는 화장품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최신 화장품 발전 추세에 맞게 원료의 배합 기술을 부단히 갱신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들을 적극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된 200여 가지의 각종 기능성 화장품들을 모란봉 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화장품 전시장에 전시해놓고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전시장으로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38 국제 분여조를 맞는 우리 여성들에게 좋은 화장품을 기념으로 주기 위해서 특히는 남성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자기 기관 기업소의 여성들에게 줄 화장품을 사러 오는 손님들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자기 아내에게 줄 화장품을 사러 오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님들에게 여성들의 나이와 피부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에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해서 친절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8 국제 분여조를 계기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호에 맞는 더 많은 화장품을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조직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제3차 함경남도 어린이 바둑 경기 및 바둑 에어가 선용급 경기가 함흥문화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도안의 초급중학교와 소학교, 유치원들에서 올라온 70여 명의 남녀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함흥시 성천강구역 동문소학교의 김우천 학생이 바둑 에어가 선용급 경기에서 1등을, 어린이 바둑 경기에서는 함흥시 성천강구역 광복유치원의 박평일 어린이와 정평군 광포유치원의 김경정 어린이들이 각각 남녀 1등을 쟁취했습니다. 새해에 들어와서 제39차 몽테카를로 국제교회 축전에서 우리 교회 작품들이 금상들을 수여받은 데 이어서 제4차 휘기라스 국제교회 축전에서 축전 최고상을 쟁취하여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에스파냐의 휘기라스시에서 진행된 축전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몽골, 브라질, 중국, 에스파냐, 에티오피아, 쿠바 등 16개 나라의 교회 단체들과 배우들이 참가했습니다. 여러 국제교회 축전에서 1등상을 받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체력교회 공중촌의 비행에 출연한 우리 교회 배우들은 여러 가지 난도 높은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해서 심사원들과 관중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2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우리 교회 배우들은 축전 최고상인 금코끼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배우들에게 1등상이 수여되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이라고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비력했습니다. 조선의 공중교회가 1등을 하고 축전의 최고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공중촌의 비행이 우리 축전에 처음 참가했는데 그야말로 대인기를 끌었고 호평이 대단하다. 에스파냐 사람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조선에 약동하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 교회단 단장은 조선의 공중교회는 세계의 패권을 확고히 쥐고 있다고 하면서 공중촌의 비행은 기백이 넘치고 참신해서 사람들에게 희열과 낭만을 안겨주는 교회의 본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휘기라스 시장은 나는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조선의 공중교회 작품의 축전의 최고상을 직접 수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 휘기라스 시민들은 조선의 공중교회에 완전히 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안북도 안의 청년동맹원들이 철천지 원수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피비린 살육 만행의 고발장인 신촌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살인마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악착한 대학살 만행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물들과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원수들과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참관 후 복수 교리 모임을 가진 청년동맹원들은 미제 침략자들을 1100배로 복수할 굳은 교리를 다졌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언론기관에 대한 남조선 괴뢰패당의 강제 폐간 만행은 각계층 근로자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향하고 불의를 탐의하는 것은 인간의 처보적인 권리인 동시에 언론의 기본 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민족의 수건인 조국 통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은 민족 언론의 기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봅니다.
자주민보도 바로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는 자기의 목적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괴뢰사법당국은 자주민보가 저국 통일을 지향하였다고 하여 리족인이 정북인이 감투를 들시어 끝내 강제 폐간시키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남조선처럼 정의와 진리가 문제시되고 불의와 허위, 악이 살판치는 쏘고 빠진 사회에 몸소리치는 인권의 무덤은 없을 것입니다. 괴뢰패당이 지금껏 민족 종기를 세우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활동해온 자주민보의 진보적 언론 활동을 구무슨 정복 행위로 걸고들며 탄압과 박해를 가해오다가 끝내 폐간시켰으니 이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독재 부활의 환장이 된 극악한 깡패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삐라를 살파는 것을 보고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고 자주를 지향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자주민보는 범법에 걸어 폐간시키고 정말 눈은 있어도 눈뜬 소경이 되어야 하고 귀는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며 입은 있어도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남조선의 현 인권 상황, 민주주의 실상입니다. 유신 독재를 하다가 개죽물 당한 제 애비의 전초를 망각하고 똑같이 놀아대고 있는 박군의 역시 이제 곧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수영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외무상이 3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지금 전반적인 군축 과정은 성원국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일부 나라들의 전행과 이중적 태도가 성원국들의 호상 신뢰에 의한 군축 협상이 아니라 불신에 기초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정반대의 후과를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한다는 견지에서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 염원을 실현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군축회의의 사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는 우리는 올해의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정부는 군축회의가 조선반도 정세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정세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성원을 보내주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대부분 지방에서 2 내지 4도 더 높아지어 날씨는 푸근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3월 7일 토요일 음력으로 정월 11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지방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아지어서 날씨는 한결 따뜻해지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아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추록 계획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전반적 지방에서 기상 조건으로 보아 탄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정들과 기관들에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 변화가 심한 봄철에는 인체의 간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간 기능이 낮아지면 노년기 사람들과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며 몸의 생리 조절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적당한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단맛이 있는 남새와 과일, 사탕을 적당히 섭취하면 간 기능이 높아지고 물질 대사가 활발해져서 건강 보호에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짜거나 맵고 신 음식은 삼가해야 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대홍단 지방으로서 룡아 2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린산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바다 날씨가 좋아 해상 활동에 유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지방에서 찬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내려가는 약한 봄추위가 나타나고 한두 차례의 비와 눈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1일에는 남포시와 황해남도 개성시에서 올해 들어와 2번째 황사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1일부터 4일에 대흥 33cm, 화평 28cm, 성원 시중 22cm, 경흥 21cm, 룡림 20cm를 비롯해서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자강도, 량강도,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3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한 사리원 안악 17mm, 삼등 동신 14mm, 경흥 단천 13mm, 회창 보천 11mm를 비롯해서 서해안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3월 상순 평균 강수량이 150 내지 235%나 되는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다음 주 3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8일과 9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10일에 북쪽에서 흘러드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9일부터 10일에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고 대부분 지방에서 센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춥겠으며 11일 낮부터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지금 시기에 감자를 적기에 심기 위한 종자 처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냉온상 처리에 의한 큰 쌍모 기르기 방법으로 감자를 재배하면 싹이 튼튼해서 가물 피해를 막고 종자를 절약하며 쌍마디수를 누려 종보당 수확고를 10 내지 15%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위대한 시대 사상의 조국으로, 사상의 강국, 정치 대국으로 온누리에 빛을 뿌릴 수 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인민을 낳는다.
하늘 앞길에 햇빛 가득 밝단다. 햇빛 가득 밝단다. 뜻깊은 광명성제를 맞으며 삼지연지구에서 오름조각 축전이 소망리에 진행되었다. 이제 와서 우리 취재 촬영단이 축전 준비를 위해서 바쳐진 6.18 건설 돌격대 인민보안부 사단 전투원들의 땀배 있는 헌신과 유언에 대하여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뼈에 새기고 목숨처럼 간직하고 살아야 할 정신적 제부에 대하여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였다. 이미 텔레비전 방송으로도 소개됐지만 6.18 건설 돌격대 인민보안부 사단에서 준비한 오름 조각 축전에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수백 점이나 올랐다. 그 중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행복상과 앞으로 누리게 될 흐뭇한 미래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는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따로 묶어 취급하는 과정이 감동이 컸고 그만큼 생각도 많았다. 두툼하게 깔려있는 오름복희를 방석처럼 깔고 앉아 작품을 형상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취재는 며칠째 계속되었다. 당시 백두의 날씨는 몹시도 차가웠다. 1월 중순을 넘기면서 살을 저미는 듯한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었다. 아침 작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군인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썹과 모자에 성의가 풀리는 것을 보면 보통 날씨가 아니라는 게 대뜸 짐작이 갔다. 변함이 없는 것은 하루빨리 오름 조각을 완성할 일념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과 오름을 다루는 군인들의 정신세계일 뿐이었다. 문득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주제에 오름 조각 작품이 형상되고 있는 곳에서 울려오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들이 우리의 이목을 끌었다. 아저씨, 이건 뭐나요? 이건 수박, 모루, 버섯, 복숭아, 콩나물이란다. 또 다른 한 병사가 아이들의 호기심에 키질을 하며 너스리를 피웠다. 얘들아, 이뿐인 줄 아니? 이제 저것만 있으면 여기 별의별 것들이 다 생긴다. 사탕, 과자, 배, 사과 없는 게 없단 말이다. 어디 그뿐인 줄 아니? 성암동굴, 눈미끄럼대, 하여간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생기게 된단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사단 전투원들이 백두의 겨울이 선사하는 눈과 오름으로 형상해내지 못하는 열매가 없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 점 한 점 완성돼가는 오름 조각들을 보면서 행복의 봄, 반복의 봄을 그려보고 있었다. 야, 풍성한 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끝내 한 해가 참지 못하고 저급한 심정을 내비쳤다. 조금만 기다려라. 백두의 겨울이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안겨줄 게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받아주는 속에서도 일손을 다그치던 한 병사가 훈훈한 목소리로 장담했다. 얼마 후 아이들은 또 그들대로 호기심이 이끌리는 곳으로 새처럼 퍼르륵 날아갔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깊어갔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백두의 겨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던 병사의 그 한마디가 왜 그리도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던지. 여전히 추위는 나를 곤두세운 채로 병사들의 옷자락에서 떠날 줄 몰랐다. 그러나 백두의 겨울을 이겨내면 아이들에게 장담하던 행복의 봄이 오는 듯 병사들은 일선을 더 제게 놀렸다. 사색의 심도가 깊어지는 속에 눈비꾸럼대를 완성하던 돌격대원과 나눈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작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아이들이 놀아도 이렇습니까? 네, 이 미끄럼대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제일 많이 가고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아직까지 우리가 완성은 채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이 다 된 다음에 타라고 아이들한테 그처럼 강조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이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저 좀 보십시오. 지금. 아까도 말했는데 이 작업만 우리가 좀 이상하다가 내려왔는데 거기서 지금 또 올라가서 저렇게 막 설레는데 저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행복의 창조물을 더 많이 건설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거 아이들이 지금 무작정 매달리는데 그 안전성은 오케이 담보됩니까? 예, 현재 이 미끄럼대 안전성은 담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은 미완성작에 불과한 눈미끄럼대마저 그저 젖하고 매달렸다. 병사들이 백두의 겨울로 펼쳐놓는 풍경 속에서 자기들이 누리게 될 행복의 봄 풍경을 앞당겨 맛보려는 듯 몸도 마음도 한껏 달아오른 아이들의 기쁨 넘친 모습은 우리에게도 더없는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이들이 축전 준비 기간 하루에 잠자던 시간은 얼마 안 됐다. 그 시간마저 아까워 지길병들의 눈을 피해가며 작업 현장에 나가 야간 전투를 하고 새벽 작업까지 이어대느라면 어떤 날에는 고작해서 2-3시간 정도나 겨우 눈을 붙일 때가 적지 않았다. 1-2시간 머물러기다가 나가라면 아이들이 눈 미끄럼때를 기다린다고 인민들이 행복의 만물상을 보고 싶어 한다며 다시 작업장으로 나가던 우리의 비동은 병사들. 그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산지대에서 그 물고기들을 보니까 정말 감정이 새롭습니다. 네. 예. 우리는 눈과 얼음으로 송암동물과 같은 희한한 동물을 지금 형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이 옆에 구림이나 전광판으로 바다 풍경, 물고기를 형상했댔습니다. 그런데도 산주님들이랑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좀 더 특색이 있고 생동하게 이렇게 물고기를 형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동해바다에 문어, 가오리, 대구, 가재미를 비롯한 동해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이 대동강 자라공장에서 생산하는 민물 자라와 민물 왕새우, 철갑상어, 그리고 평안시민공화국 대대 전투원들이 망경대 목가에다 보내주고 나던 구미와 금성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올 건지 정말 자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생동하게 한 겁니다. 네. 처음 해본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거 얼음을 생산한 다음에 이거 물고기 모양으로 따가지고 물고기를 넣고 다시 얽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서 이렇게 물을 붓고 얼음층을 한 층 한 층 형성하는 방법으로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생각을 고도하던 끝에 삼전목가의 물이 맑고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전목가에 직접 가서 삼전목가의 물이 일정한 정도로 온 다음에 다시 물고기 모양을 잡아서 붙여놓고 얼음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연마도 이거 더 하고 벽지에 설치하고 조명도 설치해서 실제 수족관에서 사람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두산 기슭에 펼쳐놓게 되는 오름조각 작품들에는 인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다 있어야 하고 인민들이 그려보는 미래지향적인 모든 것이 다 반영돼야 하며 또 그것을 무조건 오름조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로 펼쳐놓아야 한다는 것이 사단 전투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올해의 광명성졸에 내놓게 되는 오름조각 작품 형성 안에는 황금벌, 황금해도 있었고 문수물놀이장의 축소판도 있었으며 우리의 풍요한 레일을 그려보게 하는 생활의 단면들이 다 장작돼 있었다. 벌써 그 단계가 풍요한 가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주한 이 작품은 황금산 범산인데 정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모루, 다래, 포도, 복숭아, 딸기, 밤. 야, 정말 숨이 차서 더 꼽지 못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과 아이들은 우리 작품에서 정말 자리를 떼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딸기도 올려놓을 수 있나, 덜빼도 올려놓을 수 있나, 도토리도 올려놓을 수 있나, 정말 산에 있는 열매란 다 불러대는데 야, 정말 자리가 제한돼서 그렇지 봄, 여름, 가을에 나오는 열매들을 몽따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작품 형성하면서 순순히 오름조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려는 최고 사랑은 농제의 순간 뜻이 어려운 황금산, 범산의 역사를 빛낸 곳에서 우리 청진 병사들이 물론 앞장에 서야 됐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새 온몸이 오르들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났다. 오름조각을 깎으면서도 이들은 우리 인민이 실제로 누리게 될 행복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있었다. 자기의 손으로 장군님의 유훈이며 인민의 꿈인 행복의 무릉도원을 펼쳐놓고야 말 불타는 열의로 충만되어 있는 우리의 병사들이었다. 이런 병사들을 누가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리. 이제는 10년째 오목한 겨울 속에서 만복을 상징하는 천만 가지 형상의 오름조각 축전을 펼쳐놓고 나는 전투원들과 혈육의 정처럼 친숙해지어 해산시와 삼지연군 인민들도 몬군의 마음 안고 낮이나 밤이나 찾고 또 찾아왔다. 미고하여 자기들의 행복을 가꾸어줄 참된 백두산의 주인들을 알아보기라도 한 듯 아이들도 병사들을 위하는 마음에는 끝이 없었다. 그럴수록 수호자, 창조자로서의 긍지를 또 한껏 느끼며 병사들은 하루하루를 빨치산식으로 달려왔다. 한달없는 추위와 부족되는 물 조건이며 때없이 오르내리는 대기 온도로 인한 작품의 보존 유지의 분리성을 비롯해서 수시로 겹쳐드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들은 그 모든 극복 과정을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에 채운 과정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런 정신력에 떠받들려 이들은 평균 석 달이 걸린다던 오름조각 축전 준비를 올해에는 단 40일 만에 끝내고야 말았다. 이 작품들이 바로 인민보안부 사단 전투원들이 45일의 낮과 밤, 45일의 간고분투 속에서 완성한 오름조각들이었다. 단순히 작품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백두의 이깔처럼 억세고도 강인한 의지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결사관철의 45일간으로 보여주었고, 백두의 흰 눈처럼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바칠 줄 알 때 희한한 창조의 세계를 펼쳐놓을 수 있으며, 백두의 칼바람으로 심신을 억세게 펴릴 때 성스럽고 신성한 대지에 행복의 봄 풍경을 펼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추상적인 외침이 아니라 생동한 오름조각 축전으로 보여준 사단 전투원들이었다. 백두의 겨울과 백두의 혁명정신. 이곳에서는 이 두 대명사가 동의어처럼 너무도 잘 어울렸다.
백두의 혁명 정신이 안아온 조국 해방의 범과 전승의 환희며 근로하는 인민의 터전인 사회주의 공업화와 노동당 시대의 번영기. 다를 바 없었다. 백두의 겨울이 안고 있는 눈보라의 기살, 가을바람의 기계, 흰 둥의 헌신성과 서리꽃의 낙관주의만 있으면 그 어떤 행복상도 다 떠올릴 수 있음을 우리는 45일의 낮과 밤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다. 그렇다. 백두의 혁명 정신은 이 땅의 모든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정신적 제부였다. 우리의 깃전에는 지금도 조금만 참으라고 백두의 겨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안겨줄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던 병사의 목소리가 깊은 여운을 남기며 떠날 줄 몰랐다. 백두의 혁명 정신이 나래치는 이 땅에서 반드시 오고야 말 만복의 범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소리처럼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입니다. 여기 전선 가까운 작은 마을에 남편들을 전선에 보낸 세동서가 살고 있었다. 전쟁 전 의젓고 부지런한 며느리로 살뜰하고 성실한 아내로 온 마을의 이름 높았던 세동서. 남편들을 전선에 보낸 그날부터 함께 살아온 그들은 미제 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그 준엄한 나날을 수많은 전사들의 살뜰한 누나로 어머니로 후방을 믿음직하게 지켜 싸우고 있었다. 형님, 난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정말 야단났어요. 그래도 오늘 도로복구장에선 제일 골싸게 일하더구만. 아이 참, 형님도. 이제 윤섭이 아버지가 전선에서 돌아오면 무척 대견해 할 거야. 형님 참. 형님, 큰아주버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뭐? 큰아주버님한테서? 뭐? 자요. 아니, 어서 읽으세요. 어서요. 빨리 읽으세요. 어서요. 여보, 그동안 잘 있었어? 아버님이랑 집에서는 모두 잘 있는지? 아니. 오늘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 나는 며칠 전 소대장이 되었어. 소대장이 됐대요? 그 다음엔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 행군 도중에 군수를 만났댔어. 어머나. 그녀한테서는 소식이 있는지. 오대선과 잘 싸우고 있겠지만 전선에 나온 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못 만났군요. 왜? 아니에요. 걱정 말라고. 아마 윤섭이 아버지가 생각은 더 할 거야. 아이 참, 그럴 사람이면 편지 한 장 없겠어요. 이제 희한한 소식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전하자고 그러겠지. 형님들. 얘들아,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그 봄에 왔던 군대들이 또 왔다. 그래요? 글쎄, 저 개울가에서 밥을 지으려고 하길래 내 집에 데려갔다. 잘하셨어요. 군대 동무들. 아주머니. 아이고, 모두 왔군요. 제주처럼 건강들 했어요. 잘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아이구나. 우리 꼬마 동무가 이젠 제법 어깨랑 쩍 벌어진 게 오늘 군대 맛이 나누만.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꼬마꼬마하지 마십시오. 이구나. 그새 상등병이 된 걸 몰라봤구만요. 저 아주머니, 전선에서는 편지들이 왔습니까? 그 우리 둘째한테서만 소식이 없네만 이제 오겠지. 아, 그렇지 않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이제 굉장한 소식이 날아들 겁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자요. 예. 예, 제꼭 밥을 지을 테니. 들어갑시다. 그래들 가자고. 자, 어떡하라. 야, 이거 미국 놈을 열대두름 쓸어눕힌 중기 정신만큼이나 달았구만. 야, 이것 좀 보십시오.